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역시 상담 도와드릴 2부 진행을 맡은 김도우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부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많이 도와드릴 생각인데요. 자, 시장이 쏠림 현상도 좀 많이 일어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은 문자로 상담 주셔도 제가 디테일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요.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 시작하기 전에 한 주 동안의 어떤 시장 분위기와 다음 주에 있을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공매도 금지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완화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강제적으로 좀 일으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공매도 금지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일시적인 효과가 있고 그리고 한 종목의 한 섹터에 쏠림 현상을 좀 많이 보였던 부분들 시장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시선을 한쪽으로 좀 몰아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였죠. 근데 우리가 이 공매도 금지라는 부분을 생각하기 이전에 다음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많이 내려온 이 지금 현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는 업황의 개선 그리고 회복이 되는 단계가 누가 먼저 올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가 시장에 한번 공매도 금지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한번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 이후에 우리는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봤을 때 2차 전지가 내려가고 그 내려가는 흐름을 동행하다가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는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죠. 반도체의 흐름은 어제도 그렇고 최근 들의 시장의 흐름에서 시장의 어떤 흔들림성보다는 조금 편안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흔들리지 않는 침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조금 눌리더라도 다시 반등이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의 자꾸 불확실한 흐름성을 계속 어떤 게임을 하듯이 왔다 갔다 따라다니기보다는요. 좀 안정적으로 내가 모아갈 수 있는 반도체 쪽의 흐름을 체크해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이오는 이제 옥석가리가 좀 필요합니다만 이 겨울이 지나고 나고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라든지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기대한다라면은 시장이 경기 침체로 온다라고 했을 때 방어적인 성향을 띠는 바이오주라든지 이쪽의 수급이 조금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이겠죠. 역시 이벤트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대감이라는 부분도 있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큰 섹터의 중심을 조금 이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는 자꾸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고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관리가 필요하고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선을 조금 돌리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지금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요. 현재 시장 자체는 최근에 공매도 금지가 있고 난 뒤에 많은 반등성을 보여줬었는데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어떤 차이점이 조금 뚜렷한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유난히 조금 잘 버티고 있는 섹터는 역시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고요. 내년에 이제 낸드 쪽, 가장 약세의 흐름성을 보이고 있었던 낸드 쪽도 회복석, 오히려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역시 감산 효과겠죠.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수요가 많아진다는 부분을 봤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많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싸게 많이 물량을 확보하겠다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수주가 이어지고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흐름성을 좀 계속 주고 있는데 역시 2차 전지 중심의 흐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 커버링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치에 대한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거의 90만 원대 가까워진 80만 원대 위쪽으로 넘어갔었을 때 흐름성에서 에코프로 쪽에서 매수가 개인 쪽에 대한 흐름성이 또 다시 유입됐다는 것 부분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또 차익 실현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매집성을 보였던 건 2차 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라는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피 이 지수의적인 어떤 측면을 예측하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의 어떤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순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테마주도 지금은 올라갈 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가가 내려오면요. 2차 전지나 시장에 어떤 내림성을 준다
준다라고 하면은 그 내림성이 내려올 때 사면은 다시 반등을 줍니다. 오뚜기 같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뚜기처럼 흔들었는데 다시 제자리로 찾아오듯이 지금 내려가는 걸 사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섹터들, 안정적인 섹터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매도 금지나 양도세 완화의 효과는 중소형주,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건 개인들의 어떤 투심을 그쪽으로 끌어놓고 대형주 쪽에 대한 어떤 매수를 가져가기 위한 전략, 세력들의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우량주 쪽으로 좀 보고요. 역시 테마주나 이런 거는 이슈에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약간 트레이딩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만 조금 짧게 단기로 대응해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는 반도체를 좀 기대해 보시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요. 그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요. 우리가 이 변화무쌍하게 변동성이 너무 큰데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과 새로운 진입 종목에 대한 부분들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담 이어갈 텐데요. 상담 이어가기 전에 이번 주 오늘 강연회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한번 확인해 보고 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강연회 안내 확인하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강연회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나오기가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요. 제가 난방 빵빵하게 틀어놓고요. 따뜻한 커피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셔가지고 저하고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는 오늘 하루입니다. 자, 오프라인 강연회인데요. 서울 경남시, 경남시래요. 성남시입니다. 성남시 분당에서 열리고요. 서현역 쪽으로 오셔가지고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토주 모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6층에서 진행되고요. 세미나 CC를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시면요.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시죠? 대응하는 방법들 저는 항상 강연회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내가 대응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내려오는 걸 어떤 걸 사고 싶다. 그냥 올라가고 있는데 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추가 매수는 어느 시점에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쪽집게처럼 꼭꼭 집어서 그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따가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버네트고요. 버넥트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2,200원에 15% 있습니다. 12,200원에 15%요? 네.
이거 공모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보유하고 계셨던 건가요? 최근에 뭐 한 9월 달에 사신 건가?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옆에 지인이 지인이요. 지인 소개로 어, 샀습니다. 네, 지인하고 주식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요즘 아시겠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안 해야 될 것 같아. 네. 이거는 지인도 잘 모르는 회사일 것 같은데요. 뭐 상장하기 전에 뭐 누구한테 얘기 들었다가 본인은 그 전에 얘기 들었던 걸 했던 것 같고 회사가 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 건 알고 계세요? 네. 네, 얼마 안 됐는데 이 기업 자체가 상장하고 오른 건 없어서 뭐 기술적 반등이 장 일정 나올 수 있겠지만 문제는 재무적인 부분이랑 이 재료예요, 재료.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내용성을 좀 갖고 있잖아요. 우리 이 눈에 쓰는 VR하고 XR 요즘 얘기 나온 거 아세요? 네네. 네, 삼성도 만든다, 애플도 만들었다, 뭐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그런 얘기 많이 좀 조용하죠. 네, 그래서 뭐 맞아요. 증강현실이다 이런 부분. 네. 인공지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게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지금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좀 활성화돼야 이 기업은 조금 그 이득을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내용성에서 이 기업은 특수성을 가지고 상장을 한 것 같아요. 뭐 재무적인 부분 봤었을 때는 전혀 매력이 없거든요. 뭐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그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 상장을 통해서 어떤 자금 조달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큰 매력 포인트가 없어요. 네. 이해되세요? 이거는 정말 어떤 내용이냐면 옆에서 야 이거 좋아 얼마까지 간대 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의 정보밖에 없을 것 같다. 시장의 소문이죠, 그죠? 그런 소문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전망이나 이런 거는 내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이 하나의 테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아시겠죠? 네. 일단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걸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증강현실이나 뭐 VR, XR, 뭐 삼성이 뭐 출시를 했는데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뭐 어떤 연관성을 두고 뭐 시세가 오른다.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나요? 규모도 굉장히 네. 작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소형주예요. 네. 알고 사셨어요? 아니요, 모르고 그냥 모르죠. 지인, 네, 첫 지인 말만 믿고 이렇게 그냥 던졌습니다. 그 지인이 참 잘못했네, 그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그래서 네, 맞아요. 항상 저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인이 저도 주변에 막 주식 좋다 뭐 얘기하다가 회사에 또 뭐 있는데 야, 이 회사 주식 뭐 한다고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내용도 막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해서 투자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그 뒤에 이제 코멘트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예, 본인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죠. 저한테 뭘 못 해주겠죠. 네, 그렇죠. 똑같습니다. 네. 끝까지 맞아요.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네. 않아야 되는데 그걸 듣고 저 사람이 날 끝까지 책임질 것도 아닌데 내가 사서도 안 되겠죠, 그렇죠? 모든 네. 잘못은 저지요. 네, 그냥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대응하는 것들을 좀 알고 배워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 공부도 하셔야 돼요. 주식 계속 하실 것 네. 같으면 네. 그런 부분 해야 되고요. 뭐 주가 자체는 일단 우리가 이 신규 상장주는 저가가 어디서 만들어질지 몰라요. 계속 흘러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내려가면서도 지금 이 기업은 상장하고 난 뒤에 이제 시초가를 너무 많이 띄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첫날 우리 요즘 막 100%씩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내려오고 난 뒤에 기술적인 흐름이 한 번도 안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은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10,000원대 부분에서 쉽지 않은 흐름이 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다행히도 요즘 최근에 미디어 콘텐츠 쪽에 대한 흐름성이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연결돼서 흐름이 나와주길 좀 기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시장에서 이 기업을 잘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아시겠죠? 맞아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저는 한 10,000원대 정도에서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종목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비중을 한 5% 정도, 15%에서 5% 정도 줄이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 네. 줄이세요.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줄일 아시겠죠? 수 돈이 있습니다. 계속 묶이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한 10,000원대 근처 한 9,500원 정도 오면은 5% 정도 줄이시고요. 그리고 남은 10%는 혹시나 10,000원대 위로 넘어가서 그때 올라온다라고 하면 한번 넘어가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10,000원대 위쪽으로 갈 때 조금씩 계속 줄여가세요. 네. 그리고 종목 교체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신규 상장주가 올라올 수도 있지만 한없이 1년 6개월 동안 계속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반등 줄 때 잘 대응하고 나오는 쪽, 종목 교체 쪽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동현 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저 신성 델타테크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네네. 그 한 5일 전에 그 양복 나가고 좀 올라간 것 같다 해서 사봤는데 그 뒷날 팍 떨어져가지고
제가 팔았어야 했는데 너무 아침에 한 2천 원 떨어져가지고 못 팔았습니다. 그럼 제가 매수가를 한번 맞춰볼게요. 한 37,800원 정도 맞습니까? 아, 예, 예, 맞습니다. 한 37,5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예, 예. 예. 뭐 어떻게 이게 뭐야? 저 이것도 저기 정리하셔야죠. 뭐야? 아니 저기 음. 뭐야? 121선으로 왔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는요? 121선. 예. 121선이 뭐 있나요? 아, 더 밑으로 떨어질 것 같나요? 전문가님 보시기에? 121선을 지지받는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공부를 이제 이론상으로 좀 하셨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 걸 조금 이제 내가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121선에서 어떤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예측의 어떤 부분들이 120에서 왔는데 그때 과거에 120에서 넘으면 이런 흐름 패턴을 보일 것이다. 뭐 반등을 줬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깨지고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120선 왔으니까 반등 주겠지? 이거는 그냥 예측 그냥 상상이 내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닙니까?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요.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21선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지 내가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121선에 뭐 지지받는다 그런 것보다도 이 신성 델타테크가 왜 올라왔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올라갈 내용적인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을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얘가 올라온 이유가 초전도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네, 그 부분에 관련돼서 올라왔는데 최근에 그 논문이 철회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러면 좋지 않죠, 그죠? 내용상으로. 네네. 네, 그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세력도 여기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뜨리지 않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한번 반등 줄 수 있는 여건에 있는데 이거는 이 자리 자체가 가격이 아직 할인된 가격이 아니고요. 신상 델타테크가 본 사업, 그러니까 관계사가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히려 내려왔을 때는 매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거는 거품이죠, 테마주로. 거품으로 네. 테마주가 끼었기 때문에 지금 높은 가격에 사서는 안 된다. 지금 분명히 매수하신 가격도 아직 높아요. 그래서 저는 반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예. 반등 나오면은 아무 생각 고민 없이 매수가에 정리하시고 아직 가격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올라가는 거에 또 유혹에 끌려가지 마시고 현금 아니요, 하시는 게 조금 더 매수가까지 좋을 오면 정리할 겁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한번 좀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잘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아시겠죠? 전문가님, 네. 매수가까지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네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한 번 반등 주면 팔아야 됩니까? 한번 반등 주는 게 매수가 근처까지 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드려보면요. 예.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기술적 말고는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과거에 네. 이제 상한가 가는 위치가 돌파성 상한가가 나왔던 위치는 여기서는 우리 개인들의 의지가 아니고 세력들의 의지가 있었다라고 봐요. 네네. 그 시점이 8월 달인데 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8월 달에 8월 10일 정도쯤에 상한가 갔던 이거는 세력들이 추가적인 상승 시력 그 시세를 만들기 위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 네네. 위치까지 조정이 왔을 때는 보통 이런 때는 그들의 의미적인 부분들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꼭 나와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 기술적 반등이 최근에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올라와 줄 때 그 상승 여력이 지지를 받았던 게 무너졌던 걸 생각해 보세요. 하한가가 내려오고 그 밑에를 지지받고 돌렸었는데 한 번, 두 번 지지받고 올렸던 게 지금 세 번째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올라가는 힘에서는 돈을 쓰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저의 분석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 분석이 왔었을 때 내가 새로운 시세에 어떤 이익을 얻기보다는 내가 내려가고 지지선이 깨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구나. 그러면 이거는 내가 투자가 일단은 보류돼야 되고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되물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저는 37,000원대 과감히 매도를 하겠습니다. 37,000원이요. 37,000원까지는 온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100% 확신하지 마세요. 제가 신도 아니고 자꾸 너무 확신을 가지시는데 기술적 반등에서 더 갈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아니요, 그죠? 아니요. 네, 저 37,000원까지 오면 매도할 겁니다. 네, 꼭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더 가는 거에 대해서 미련 두지 마시고요. 자, 예. 네,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젊으신 분이시네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메커스요. 메커스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1,500원에 비중 20%요. 비중 20%요.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저는 얘가 반도체를 제가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네네네. 근데 얘만 유일하게 지금 제 속을 썩이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사실은 여름에 13,000 얼마에 들어가서 많이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지금 추가 매수를 한 상태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 현금 비중은 있는데 호가가 너무 비어가지고 현재 더 추가 매수하기도 조금 부담스럽고 갑자기 또 요새 신용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하방 불려도 그냥 저번에 난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추가 매수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저도 반도체가 좋아 보이고 네. 지금은 얘가 거래가 없는데 얘가 AMD랑 자이링스랑 좀 연결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관계성 자체가 위탁성이잖아요. 약간 이 메커스라는 기업 자체는. 네, 그러니까 위탁성이라 직접 지금 요즘 반도체의 어떤 트렌드성하고는 조금 약간 별개고, 그러니까 요즘 뭐 인공지능 칩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대 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판매가 가격이나 이런 변동성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돼서 메커스가 오랫동안 올라오면서 이제 올해 그런 이슈가 크게 터졌을 때 6월달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향 내려왔는데 이거는 이제 좀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에서 이제 조정을 거친 거예요. 우리 시장이 또 최근에 좀 안 좋았잖아요. 한 2달 동안. 그렇잖아요. 깊게 빠졌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내려와서 반영돼서 내려왔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역시 이것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대응인 거예요. 내가 이제 늘렸잖아요, 이미. 그죠? 비중을. 맞잖아요. 20%까지 늘려놓은 맞습니다. 상황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 이번 달 어제 이제 2%대 상승을 보였었고 자동차주 전기차는 좀 빠졌지만 반도체 쪽은 건조하게 계속 좋은 흐름 많이 보이거든요. 올랐더라고요. 맞죠, 그죠?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반등을 다음 주에 일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메커스 같은 경우도 지금 위치는요. 항상 그래요. 과거에 행보했던 구간에서 큰 상승이 나오면 그 자리까지 돌아와요. 특히나 급하게 갈 때는.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이 최근에 10월 달에 한번 잠깐 나왔다가 여기서는 이제 좀 주춤해요. 왜냐하면 이 기업도 실적이라는 부분이 안정적으로 일단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감소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또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면 오르고 빠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기술적 반등은 오르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시장의 흐름이 이쪽 섹터나 관련성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추세를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우리는 기술적 반등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한번 반등이 나올 거예요. 11,500원 정도면 거의 근처까지 올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내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늘렸잖아요, 비중을. 그렇죠? 이거 따라 내려가면 되니까 내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여야 되겠죠? 일단 줄여야죠. 그렇죠. 무조건 내가 더 샀는 비중을 줄이고 원래 내가 투자했던 비중만 갖고 있고 혹은 내가 내려왔을 때 더 살 준비를 한다 그러면 원래 산 것도 조금 더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이거를 8,000원, 7,000원대까지 가격을 만약 내려간다라고 하면 가격을 더 다운시켜서 그 다음에 지금 이익이 아니다 다음에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동행할 수 있어요. 주가와. 내가 이동평균선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이동평균선이 위에서 천천히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내 가격이 그것처럼 같이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내가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죠? 그게 현금이겠죠. 그죠? 그럼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올라오면 11,000원대 부근에서 비중을 줄이세요. 꼭. 아시겠죠? 네, 저는 반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한 12,000원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강한 급등이 나왔던 어떤 저항성 구간이 한 12,000원 정도에서 붕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000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지만 일단 매수가 근처 11,000원 부근 이쪽에서 비중을 더 쌓는 건 줄여놓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네. 그렇게 하시고 내려왔을 땐 또 매수 관점을 시장 분위기를 보고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얘기하세요. 얘가 자사주 매입이 네, 지금 저번에도 슈팅 나올 때 네,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되게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또 11월 말 정도에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제가 물량을 확인해봤는데 거의 다 채워가고 있는, 기타 보면서 거의 채워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신경 쓰면요. 이 주식 어렵죠? 어떤 흐름이 오냐라고 하면요. 그냥 이 기업에 대해서 자꾸 내가 합리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합리화.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나는 지금 대응 자체가 어차피 그거보다 내 대응이 더 중요해요. 이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그게 어떤 효과를 줄 거라는 뭐 나쁜 효과는 아닐 거라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많은
대한민국의 주식들 셀트리온도 자사주 매입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주가 저 밑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자사주가 나와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주가를 움직이는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외적인 그러니까 시세 조정자, 뭐 세력 그쵸. 이들이 네. 이제 시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이 기업을 보유하면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 그건 대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네. 대응을 얘기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 갑자기 또 자사주 넣어버리면 제가 얘기한 대응 그걸 하려고 했다가 또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네,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맨날 네, 네. 뭐 컨텐츠에서 맨날 복세편살 얘기하는데 단순하게 가되 기준을 지키면은 아주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외부적인 자사주다 뭐다 일일이 계산해서 뭐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의미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파라다이스고요. 네, 매수가가 14,200원입니다. 네. 내가 그 매수한 지가 먼저 많이 물려 있는 건 있는 거고 그냥 네네. 이번에 밑에서 조금 매수를 했거든요. 한 네. 10% 정도를. 네네. 그러면 했으면 이거 얼마 정도만 올라가서 이거 팔아야 될지 그게 네.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내려갈 건 생각 안 하세요? 더 내려갈까요? 좀 아니 내려갔다고 얘기하시는 게 올라가면 얼마 정도에 팔면 될까라고 하니까 내려가는 것도 생각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맞잖아요. 글쎄요. 내려가면은 또 난 올라갈 거 생각하는데 내려가면 또 마음 아파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려가면 이번 것은 손절해야 돼요. 손절해야 될 것 같으면 손절가 잡고 가야 되는데 손절가 정하셨어요? 손절가 13,000원 정했는데요. 13,000원. 네. 그럼 조금 깊다, 그죠? 13,000원 같으면. 깊어요. 네. 13,000원 같으면 지금 매수가에서 내려왔을 때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볼까요? 얼마 정도의 손실률이 나오나? 네. 한 10% 정도 나온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있잖아요. 이 10%의 비중만 가지고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한 5%만 가져가서 수익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그죠? 5% 만약 오르면 거기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거 더 높게 보면 되니까, 맞죠, 예. 그죠? 5%로 비중을 매수가에서 줄여주시고, 지금 매수가 근처잖아요. 예. 줄여주시고, 그러니까 5% 버렸다고 해서 나중에 올라가서 내가 괜히 5% 뺐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 항상 나중에 실수를 또 해.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지만 일단은 요 가격에는 5%. 그리고 13,000원 기준 잡았으니까 내가 한 13,500원 정도 근처에 왔을 때요. 네. 거기서 내가 13,500원 쪽 약간 아래쪽인데 거기서 한 5%를 다시 담아요. 만약에 내려온다라면. 그렇죠? 내려온다면. 네. 내려온다라면 그러면 또 네. 10%가 되는데 매수가는 13,700원 정도 되겠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가 13,000원 떨어지면 팔아버려야지 하면은 손실이 줄겠죠. 그렇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렇게 일단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저는 네. 파라다이스는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네. 빠진 거는 뭐 네.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 중국 관광객들이 온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이제 뉴스가 좀 잠잠해지는 게 다른 쪽으로 어떤 분위기 이동이거든 순환이거든요. 근데 소비 쪽은 네. 아직 죽지 않았고 중국 관광객은 아직 우리나라의 어떤 유입성은 괜찮아요. 근데 요즘 네. 그 중국에서 그 폐렴 쪽 관련된 부분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네. 또 나중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네. 조심스러워야 되겠죠. 전염성이 있다라고 치면은 맞잖아요. 네. 우리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예. 그럼 뭐 조심스러워야 되니까 비중 줄여놓고 지금 계획하신 대응은 아주 네. 좋은 거예요. 실패를 해도 이런 대응은 하시는 게 맞아요. 아주 잘 선택하신 거고 저는 그 기준만 꼭 지키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올라오면은 예. 적은 수익은 너무 막 엄청난 수익을 원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한 올라오면 한 16,000원대 정도에서 한 10% 정도 정말 예. 수익 좀 올라갈 때는 이익을 챙기시면서 단기 수익으로 좀 만족하고 그런 예. 이제 경험을 하시고 나중에도 비슷하게 해나가시면은 좋은 습관이 들어지실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도우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수고 종목 많으십니다. 봐드릴까요? 네, CJENM요. CJ ENM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3,000원 15%요. 73,000원에 네, 15%. 15%. 네. 네, 다 왔네요, 그렇죠?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네, 요즘 좀 추세선도 살고 수급도 좀 좋아서 네,
근데 제가 지금 상가격에 조금 또 예, 물량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네. 한 8만 원 좀 넘어서 팔아야 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반반 하면 어때요? 반반. 우리 치킨 반반처럼 반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올라오면은 반만 줄이고 매수가에서. 왜냐하면 네네. CJ ENM이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은 좀 아닌데 기관 수급이 굉장히 조금 좋게 들어왔었어요. 연기금하고. 그런 수급이 연기금 쪽과 기관 수급이 연기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들은 포지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기관 쪽의 포지션이 좋은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미디어 콘텐츠 쪽이 분위기가 좋아서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 자체에서는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말 되면 우리 뭐 시상식, 뭐 이벤트, 콘서트, 뭐 K-팝 어떤 뭐 마마 뭐 이러면서 CJ 쪽하고 뭐 TVN 쪽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우리가 밖에 안 나가니까 네. 실내에서 미디어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죠? OTT 시장이라든지 드라마 뭐 이런 쪽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봐요. 네. 항상 뭐 연말 대상 타는 인물도 보면은 항상 이 가을 겨울 때 이제 드라마가 흥행해서 꼭 그쪽 사람이 대상을 받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그 시점에 이제 미디어 콘텐츠가 좀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좀 그런 분위기가 잡히는 게 있고요. CJ ENM은 일단 매수가까지 오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더 오를 것 같고 8만 원대 예상하셨는데 8만 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한 5% 정도만 줄여놓으면은 얘는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 아직까지 조금 더 해소될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5% 정도만 줄이시고 나머지 10%는 계획하신 대로 한 8만 원 정도까지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8만 원까지 가되 5%만 줄이세요. 네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녹십자요. 녹십자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만 5,500원에 12%. 13만 5천 얼마요? 500. 500원에 10%요? 12. 12%요? 네네. 각각 좀 답답하시죠? 너무 길게 막 질질 흘러가니까. 네. 근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릴까요?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릴 수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럼 계속 좀 더 기다리죠, 뭐. 이거는 녹십자는 진짜 바이오 쪽에 이 녹십자 그룹이 하고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R&D 쪽도 있는데 근데 녹십자는 우리가 얘기하지 뭐 백신이라든지 감기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의학이라든지 뭐 건강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에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중심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돈이 많은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험성은 없어요. 근데 주가는 너무나도 많이 빠졌어요. 왜 많이 빠졌냐면 우리 코로나 때 있죠. 코로나. 네.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맞아요. 시장의 관심이 이제 회복이라는 단계로 가니까 바이오는 방어적인데 회복이라는 단계로 가니까 이제 기술주 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소외받은 거죠. 근데 녹십자도 이제 회복 단계에 오는 게 이제 올 겨울 넘어가면서 녹십자 그룹주 쪽에서 이제 R&D나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 내용들 논문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나올 게 좀 많이 깔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삼상도 관련된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룹주의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반등이 조금씩 살아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재무적인 부분은 지금 뭐 안 좋았다 좋았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최근에 뭐 당장의 수급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들의 정점을 10월 달에 한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신호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10월 달에 만들었어요. 최근에 떨어진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 정도 한 13만 5천 원 정도면 유지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을 늘리는 거는 우리가 올해는 연말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그 내년에 만약 올해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쯤에는 비중을 조금 더 가져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니까 올해는 그대로 가시고 녹십자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일단은 매수가까지 기다리죠.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것도 내년 한 1분기 때 우리가 한번 더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올라오더라도 내년 1월 달에 혹시 가격이 올라오지 않으면 전화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만약에 13만 원대 가격 오면 팔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네. 팔지 말고 조금 더 들고 가서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15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용의 호재는요. 제가 녹십자가 뭐 하는 기업입니다 정도지 호재는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를 제가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임상 연구 개발하는 부분이 녹십자셀이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들 합쳐진 GC셀이라고 하는 기업이나 그리고 녹십자 쪽에 어떤 임상 연구 쪽에 대한 어떤 결과성이 나올 게 많이 있으니까 그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고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너무 이따가 걱정 않고 강연회 보유하시는 게 좋을 갈게요. 것 같습니다. 이따가 강연회 가려고요. 네? 이따가 강연회 가려고요. 아, 오세요. 오면은 제가 요거 제가 보고 또 설명드릴게요. 오세요. 네네. 아시겠죠?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 나온 김에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토요일인데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분당에서 열립니다. 토주 모임이고요. 서현역 쪽에 오셔가지고 조금만 걸어 내려오시면은 장소가 있으니까요. 대정 빌딩이라는 빌딩 검색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토요일 오후 1시에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강연회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강연회 일정 확인 왔고요. 자, 뭐 전화 상담하고 있는데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고 그리고 전화하는 거 굉장히 망설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전화하시는 게 맞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도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접수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전화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고 그러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다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이스테크고요. 에이스테크요? 네, 네. 4,000원에 30%. 4,000원에 30%요? 네, 손절가 좀 알려주세요. 이거 최근에 샀죠? 9월 달. 아니에요. 엄청 오래됐는데 물 타서 이렇게 됐어요. 물타기를 언제 하셨어요? 이게 한 3년 됐어요. 물타기 4,000원대 왔었으면 최근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 물 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이게 이거는 더 이상 비중이 너무 많아서 물도 못 타고 그래서 하면 안 그냥- 되고요. 하면 안 네, 되고 하면 안 손절. 돼요. 예, 이건 정리해야 돼요, 이 기업은. 예, 그러려고요. 이 기업은 정리하시고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너무 그러니까 뭘 더 사더라도 기업을 알고 사야 돼요. 아시겠죠? 그 물어보고 여기 이 전화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판단하면 이 기업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맞아요. 분명히 더 안 사고 팔려고 했겠죠, 그죠? 네. 조금 늦은 듯 합니다만 일단 늘렸는데 여기 더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예. 필수에서 전화 안 하려다가 음. 용진에서 했어요. 아니요, 이런 걸 해야 돼요. 네. 예, 수익 나고 있는 건 전화하면 안 되고요. 네. 예, 힘든 사람이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는 네. 거예요. 이런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손해 보고 손실 보고 막 해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걸 혼자서 견뎌내는 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외로운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통하고 계속 풀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일단은 이거는 몰랐으니까, 그렇죠? 몰랐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3년 전에. 이건 정리하는 게 맞아요. 에이스테크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기업 자체가 너무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5G나 이런 적인 부분들은 좋은데 이 기업 자체 내용이 너무 불확실하고요. 이 기업의 어떤 인수 주체나 뭐 어떤 주주의 어떤 개념들이 너무 이상하게 변동성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어떤 색깔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라고 하니까 현금성이 사라지고 이 기업의 어떤 분위기가 좀 제가 속된 말로 이 기업의 자체에 조금 한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네, 이 밀어주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5G 섹터다 중동에서 뭘 했다 진짜 실제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5G라는 섹터는 좋습니다. 최근에 이슈돼서 올라왔던 건데 그 부분에서 다시 떨어진 이유가 이 회사 자체가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부채도 정말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현금성도 없고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실 거예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고 한 2,000원 늘린 것도 잘못 늘렸어. 늘렸으면 안 됐어. 그래서 손실이 이전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늘린 게 아니라 늘린 거를 다시 빼내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하시고 이게 반등 줄지 안 줄지 솔직히 저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솔직한 건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올라올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거는 그런 가능한 기업들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기업은 좀 나중에 뭐 말도 안 되게 뭐 상한가를 뭐 5-6번 갈 수 있다. 제가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그걸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린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이건 올라오면 웬만하면 2,000원 진짜 올라온다라고 하면 2,500원대 정도에서 정리하는데 저는 지금 또 아예 줄여놓으시는 게 더 늘렸던 게 손실 금액을 보고 그 더 늘렸던 거에 손실 금액이 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과감히 그 늘렸던 거는 정리해서 현금을 좀 더 갖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데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게 나은 거예요. 아시겠죠? 손해는요. 2,200원대요. 네. 2,200원대 한 5% 손절했었거든요. 더 줄이세요. 또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전에 다 팔을까요, 그냥? 네, 그냥 올라오면은 후회하지 말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오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은 사고 난 뒤에 나중에 결과가 오면 저를 욕하는 건 상관없어요. 저 때문에 팔았는데 이래 됐다 이런 건 상관없어. 근데 본인이 후회한다, 본인이 결정해놓고 후회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과감히 지우고요. 다시 시작해도요. 안정적인 거 있잖아요. 차라리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월 적금 넣으면 여기 손해본 거 나중에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러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랬던 걸 되찾으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시간을 투자한다? 그거 사놓고 기다리는데 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신경 안 쓰고. 하긴 이것도 3년인데. 이거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냥 월요일 날 딱 정리해버릴까 봐요. 좀 반등 줄 때 정리하시면 돼요. 월요일 날 조금 올라설 수 있어요. 그때 정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코오롱 플라스틱 9,000원에 50%요. 코오롱 플라스틱 9,000원에 50%요? 네. 언제 사셨어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이요. 네. 추가 대응을 하신 거예요? 네, 추가 대응을 조금 평균 단가가 한 11,000원 정도였는데 조금씩 낮춰가면서 이번에 최근에도 또 추가 매수해서 9,000원까지 낮췄는데 더 안 올라오네요.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와가지고 네. 좀 기대를 한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이 올해 저도 오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급등이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 또 올라올 듯 하니까 내가 이제 두근두근해요. 여기서 이제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가격이 내 가격이 올까 말까 하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맞아요. 단가를 낮춰놓고 올라오면 팔아야지.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오는 이것도 하나의 내동매매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코오롱 플라스틱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요. 좀 기다렸다 지금 떨어지는데 네. 최근 들어왔던 수급이 그렇게 무너진 수급은 아니에요. 다만 기대를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친환경 플라스틱 쪽 관련된 내년에 가장 큰 요인의 이슈가 뭐냐라고 하면
재생에너지 쪽이고 그리고 환경적인 기후 문제, 이 문제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다뤄질 거예요. 내년 상반기부터 해서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하고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조금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수소 쪽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니까 친환경 플라스틱 쪽 관련된 것도 말은 많았는데 이게 실행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런 게 하나씩 풀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번에 에코플라스틱을 상담할 때도 이 얘기 똑같이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좀 기다리시면 9,000원 정도면 올라올 텐데 꼭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50%는 비중을 줄인다라는 의미는요. 적었을 네. 때 내가 좀 조율한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이 50% 비중은 그런 압박을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올라와서 기대가 또 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정리했다가 내가 미련이 남으면 그 뒤에 또 낮은 가격 내려왔을 때 조금씩 다시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매수가에서 꼭 정리를 전액 더 올라가는 거 미련을 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내 거에 대해서 내 자산 관리를 하는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리 쪽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부분에서 매수가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근데 계속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네. 그런 부분에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제 강연에 오면 제가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 지금 보시면 제가 선 하나 그었는데 본인 매수가예요. 검정색 선 보이세요?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네, 검정색 여기 본인 매수가예요. 근데 과거에는 본인 매수가부터 어떻게 됐죠? 상승이 시작됐죠. 네, 맞아요. 맞죠? 이 과거예요. 이게 폭등이 나왔을 때예요. 근데 이 상승을 누가 주도했을까요? 이슈랑 어떤 주체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네. 와, 이 좋은 이슈에 하면서 많이 수요가 들어와서 매수가 들어왔겠죠, 그죠? 네, 그렇게 거기서 좋은 기업을 갖고 있는 세력은 이 가격대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아래에서 이제 관리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어느 이슈 정도만 들어오면 최근처럼 이렇게 번쩍 올라와요. 그들이 쉽게 올릴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횡보했던 구간에 7,000원대 이런 데서는 위아래로 계속 변동성을 만들어주고 저점을 갱신하고 있다는 거는 위에서부터 이 가격대를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이 돌아왔던 거고 이제 지금 본인의 매수가가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최근에. 그렇죠? 네. 지금 네, 검정색 선 맞아요.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과거에 올라가기 시작했던 건 여기서 무너지고 지금 거기를 못 넘어가는 저항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몇 번 시도하다 보면 넘어가겠죠. 근데 그걸 내가 몇 번 시도할 때가 올랐다 또 빠진 거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보다 정리하고 밑에서 사서 다시 올라올 때 내 매수가였던 9,000원에 못 넘으면 팔고 수익 내는 게 맞겠죠. 네. 이해되세요? 싸게 사라는 네.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네. 올라오면은 정리하셨다가 네.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 다시 차라리 조금 한 10% 가지고 9,000원을 기다려 보세요. 그게 수익이 될 네.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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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네, TV 네. 틀어 놓으셨나요? 예? TV 틀어 놓으셨어요. TV. 예, 예. 네, 소리 볼륨은 다 낮추시고요. 전화로 네, 저하고 예. 통화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근데 방송국이 바뀌셨어요? 네? 2대1에서 아니에요. 맨날 봤는데. 네, 제가 인기가 어머. 많아서 어머나. 여기저기 두문불출 나오고 있으니까 어머니 어머. 지금 저하고 네. 이런 얘기할 시간 없어. 종목 예, 빨리 예. 얘기하셔야 돼요. 저기 코롱인더 500, 네. 500원, 5만 500원에 100%거든요? 5만 500원에 100%요? 예, 예, 예. 네. 네. 5만 그래서 500원 100%. 어제 네. 증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뭐 지금 뭐 나쁜 게 다 반영이 됐으니까 지금 더 매수를 해야 된다고. 어머니 예. 죄송한데요. 어머니 예. 전화 받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인지 네. 이 기업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예, 예. 마무리할게요. 아시겠죠? 네네네. 네. 네네네. 이거 뭐 증권사 리포트 요즘 막 매도 리포트나 뭐다 해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게 떨어졌는데 코오롱 인더 예. 사업적인 부분이 약간 예. 이제 주춤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리스크가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워낙 예.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어머니가 지금 비중이 100%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기다릴 수밖에 예. 없어요. 맞죠? 예, 예. 네네.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고요. 예, 일단 예, 예. 5만 원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저는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시간은 좀 걸려도. 그래서 올라오면은 비중 다 줄이세요. 아시겠죠? 5만 원까지뿐이 안 와요? 네. 일단 와서 줄이세요. 100% 가지고 어디까지 예. 가시려고요? 그냥 멀리 더 가지 오를 때까지 마시고요. 갈까고. 예, 예. 줄이시고 네. 나중에 제 네. 운영하는 컨텐츠 쪽에 오셔가지고 질문 한번 네. 하세요. 제가 다시 봐드릴게요. 예, 아시겠죠? 예, 예. 네네. 네, 그럼 죄송합니다.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그냥 기다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봐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